한국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27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 다 해서요? 시장 규모가 국내가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요?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근데 보통은 미술품 소장하려고 하면 되게 무조건 비싸고 약간 네.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꼭 그렇지 않게도 접근 가능하다.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시즌별로 거의 실패한 게 없는 예술가여서 그래요? 영국에선 거의 앤디 워홀급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그렇죠. 사면 2배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입에. 이배 작가님은 전 순간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요즘 가격가치 상승에 대해 알고 계신가 했는데 데리고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름으로 근데 진짜로 요즘 가치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이배 작가? 네. 이우한 작가 작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받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던. 그분. 그러네 참 생각해보니까. 네. 그 로그인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는 이렇게 편말 들면서 네. 인찰하는 것처럼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체크가 가능하실 거고 아. 올라가면 이건 꼭 사야 돼 하면 이제 다시 놔두고 이렇게 네. 갤러리가 이미 150군데가 입점이 돼 있고 네. 그 작가도 작품이 1,500명의 많네요. 작품이 네. 8,000개 이상이어가지고 그냥 막 수집한 이런 게 아니라 음. 현재 그 1차 시장에 활동 중인 것하고 컨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보실 수 있는 것도 많고 이 연구소 시간 중에 특히 이 미술 아트 관련된 시간은 뭐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꾸준히 잘 나오면서 댓글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도 부담 없이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DC 인사이드 식물겔? 거기까지 못 가봤는데. 거기는 아. 선풀만 달리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뭐 여러분 서로 꽃 행복하세요. 키우고 뭐 이런 거 자랑하시는 보니까 분. 마음이 정화되네요. 뭐 그래요. 이런 거 달리거든요. 이건 뭐 악플 달 게 없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장르환 연구소 김찬용 도슨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반응 너무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뭐 AI급으로 또 설명을. 그 어떤 질문에도 예. 의연하고 유려하게 대답하시는. 네, 도슨트.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희 엄마가 김찬용 도스트님이 하실 때 딱 그 르네상스전을 보러 가려고 네, 안 했는데 그래도 끝나고 인사해 주셨어. 그래요? 방문해 주셔가지고. 물색 없이. 그래요? 네, 아, 전 내가 직접 그래온 엄마입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끝나고 나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오셔서 네, 엄마입니다 뭐야. 하고 인사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었는데. 그러지 누구세요? 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용히 보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많이 닮으셨습니까, 엄마? 제가 그때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네, 아름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나눌게요. 워낙 또 미술은 우리 신 기자님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최근에 네. 그 이제 이 연구소 코너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전시에 포함된 작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저희가 좀 몇 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언젠간 내가 작품 하나를 갖고야 말리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미술 작품을 내가 그래도 살면서 하나쯤 좀 소장할 수 있는지, 근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품 소장 과정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조금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아니면 작가분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그 얘기를 해주십니까? 요러요러한 작품들도 우리가 네. 사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최근에 우리 미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조금 미술 시장 규모? 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년에 뭐 거래액 뭐 이런 거요? 네. 경매 기준? 경매 기준? 제가 한 3천억까지는 본 것 같은데요. 아하. 어디까지 보고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3천억은 혹시 작년에 아마 세계 경매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싸게 팔린 작품이 클림트 작품이 3,450억 원에 팔렸다 보니까 그 수치로서 아마 기억하신 게 아닐까 네. 싶기는 한데 어? 한국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그게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소에서 2026년 1월에 그 미술품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27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 우리나라 다 해서요? 우리나라 경매 옥션 총액에 그래요? 대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 전에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2024년이 1,457억 원이어가지고 70억 원 정도 증가한 형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0억 원 이사의 고가 작품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는 5점인데 이제 2025년에는 9점 팔려서 4점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 고가 작품으로만 놓고 보면 80%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총액으로 보면은 사실 그 외의 컬렉터들 층에서는 막 확 비슷하네. 늘어났다라고 하긴 조금 모호하지만
시장 규모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전 세계 옥션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옥션 규모는 사실 1%가 안 되거든요, 전체. 전 세계 따지면 네네. 그래서 이게 물론 요즘 프리즈나 이런 아트페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전체 미술 시장으로 했을 땐 요즘에 그래도 뭐 한 1.6에서 1.8% 정도까지도 포함하는데 시장 규모가 국내가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요?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려는 분들도 많이 좀 계세요? 네, 신혜원 기자 같이. 아, 아. 제가 왜 SK 하이닉스 10주를 샀겠습니까? 그 나중에 벌면 네, 언젠가는 미술 작품 살 거예요? 한 점은 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 그러니까 살려면은 근데 저희가 막 이 미술 시장 얘기하면 맨날 막 10억, 막 총 규모가 1000억대 네. 이렇게 하니까 작품 사는데 무슨 억 단위 작품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가 졸업한 미대생들이 졸업 전시를 해요. 졸업 전시 구경을 가잖아요. 그럼 졸업 전시에 하는 작품들도 팔아요. 팔아요? 네. 이제 팔잖아요.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그렇죠. 네, 네. 네, 다 근데 판매합니다. 그 작가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는데 샀는데 그 작가가 나중에 겁나 유명한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원주 선생님이 하이닉스를 2만 원에 산 거랑 그런 비슷한 거야. 거야. 내가 어. 잠재력을 그렇죠, 그렇죠, 보고 얘가 이제 저평가 아. 받았을 때 우량주를 미리 사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그 갓 졸업한 학생들의 작품은 어느 정도예요? 포당 가격이 대략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보통 자기 브랜딩이 생기기 전에는 네. 호당 가격이 그 뭐 시즌에 따라 다르고 작가 결과물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네, 네. 보통 막 7, 8만 원 선에서 아. 좀 오르기 시작하면 10만 원 선에 거래된다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으로 네. 따지면 뭐 예를 들어 30호든 50호든 이런 작품으로 보통 졸업 작품 많이 하는데 그 소품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끔은 있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신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커도만 200만 원 선에서 그래요? 보통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팔면 살 수 있어요. 사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고 아, 이제 뭐 살수 그러니까 있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뭐 여름 휴가 간다라고 했을 때 진짜 뭐 한 100만 원 내가 들어라고 할 때 이제 그 돈을 저는 아껴서 이제 그림 사고 싶은 사람인 거죠. 아니, 명품백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명품백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뭐 사실 같은 개념에서 향유하시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런가? 네. 그래도 그렇지. 그거 보면서 매일 즐거울 수도 있겠구나. 백 들고 보면서. 다니면서도 즐거울 수도 있고. 네, 친구 그러네. 불러서 와인 한잔 하면서 또 흐뭇해지고 네, 뭐 그런 거 보시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진 작가 작품을 가가지고 다이다이로 작가님 얼마에 파시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이다이 말입니다. 네. 에헤이. 그게 작가님께 직접 요청을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좀 활동을 하시는 이제 프로 작가님들 작품을 뭐 네. 갤러리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옥션이라고 하는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말씀하신 다이다이로 뜨는 경우는 그 신인 작가에 한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물론 정말 친한 작가들은 번외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화랑이나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1차, 2차 시장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갤러리의 기능은 그런 작가를 아예 이제 졸업 전시 같은 거 할 때 직접 가서 감상도 하고 이 작가 괜찮겠다. 뭐 말씀하신 곧 하이닉스 뭐 삼성 되겠다 네. 싶으면은 전시도 열어주고 네. 진짜 좀 뭐 예를 들어 작업할 환경이 잘 안 되는 작가면 레지던시에서 작업실도 막 구해주고 해서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키우면서 만들어내는 게 화랑이고 우리 소속사 저 연인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서로 인연이 잘 맺어지면 이제 네. 전속으로 아예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데 몰래 뒤에 가서 다이다이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안 되지. 있다 그러면 보니까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보통은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트페어는 그 갤러리가 모여가지고 약간 스페셜 팝업 스토어처럼 판을 벌리는 거다 보니까 1년 동안 각자 자기네 갤러리에서 제일 대표되는 작품들 꺼내놓고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땐 좀 할인 같은 것도 많이 보통 해주면 그래요? 되고 작가 몇 갤러리 몇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구매하시면은 갤러리 저희가 취할 거에서 5%더 빼서 이 가격에 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게 1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에 해당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기 전에 네. 소속사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뭐 대형 소속사 같은 것들이? 이게 소속사라기보단 갤러리 자체가 소속사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제 기억에 갤러리가 지금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180개에서 200개 이상은 존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화랑협회 일할 때가 막 178개 그랬어가지고 지금 아마 200개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공간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럼 이제 그 경매, 네네. 경매는 K옥션, 서울옥션 뭐 이런 데가 이제 큰 데죠? 맞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데는 K옥션, 뭐 서울옥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티 소더비가 네, 제일 그렇죠, 좀 그렇죠. 네,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슨트님은 그림 잘 그려요? 네, 사실 전 서양화 전공을 하긴 해가지고 그래요? 잘 그리시겠구나. 다음에 기회 되면 나름 그 쓸데없는 TMI지만 20년 전엔 홍대 앞에서 입시생들 가르치고 그래요? 하기도 했었거든요. 창조의 아침? 영원한 미소. 네. 몇명 있죠 또. 그래요? 네. 우리 셋 다 한번 좀 그려줘요. 네, 근데 지금은 붓을 완전 꺾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꺾은 지경이. 그러니까 세상에 천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도슨트 해야지 마음 먹은 순간에 해놨던 작품 모아서 다 부셔버렸거든요. 왜요? 그게 그렸던 사람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걸 뭔가 약간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특히 제가 선택한 직업은 그 당시엔 직업도 아니었다 보니까 하다가 안 풀리면은 괜히 막 돌아가고 싶을까 봐. 그림 그릴까 이런 회피처로 선택할까봐 그냥 난 뒤는 없다. 다리를 라고 끊어버리셨구나. 와. 다리 끊어버리고 이거 시작했어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그립니다. 약간 그래요? 양심상 취미로 낙서 정도. 너무 부럽다. 네? 네. 정프로님도 낙서 좀 하시잖아요, 취미로. 저 낙서 많이 하죠. 요즘에 워낙 방송인 출신 작가님들도 많아지셔서 그쵸, 그쵸. 저 이름만 나중에 뭐 하나 붙이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저랑 같이 팀을 해갖고 좋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을 같이 올려서 5대5.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오대오면 옵션 너무 할 때 괜찮네요. 제가 500 더 부르고 더 불러서. 가격까지 막 가격 조작까지 조정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경매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서울 K옥션이 이제 큰 데고 거기서 그게 이제 2차 시장이고. 네, 그 2차 시장은 검증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가들이 발굴되고 직접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래되던 작품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컬렉터나 기관이나 혹은 미술관 작품들이 웬만해서 나올 일은 없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다른 뭐 사회적인 이슈로 미술관을 운영하지 않게 되거나 이랬을 때 혹은 뭐 어떤 기업에서 뭐 약간 배임죄는 뭐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게 이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압수된 있다고. 거?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 볼 수 것들 없구나. 이제 경매에 나오는데 다만 그게 나왔을 때 네. 그 가격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작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네. 이슈가 있어도 경매에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이 작가는 지금 시장에서 미술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수치로 증명해 주는 게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보통은 학술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있는 예술가가 보통은 좀 고평가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법원별로 막 하잖아요. 얼토당토않게 싸게도 사가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경매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낙찰, 유찰 되면. 네네네. 미술은 그렇진 않죠. 그게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그 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그게 미리 딱 살 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유명 작가이고 잘 나가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못 받는 경우가 물론 아예 선택을 안 받지 못하겠 않겠지만 추정가라고 보통 예상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구매되는 경우도 그래요? 가끔은 있거든요. 보통은 잘 없지만 근데 좀 이름이 상대적으로 낯선 예술가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유찰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경매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K 서울 요 두 군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경매 시장이고. 근데 규모로 따지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그 거예요. 외에도 작은 경매들이 또 있어요, 있기는. 나도 한번 해봤어. 갑자기 침까지 흘리시네. 갑자기요? 옛날에 아는 그 홍대희 작가라는 사람이 네. 자기 친구들 그림 이렇게 무슨 펍 같은 데를 빌려갖고 거기서 경매를 한 거예요. 자기 그림을 자기가 경매. 자기 그림, 자기 친구들 그림을 나보고 꼭 좀 오셔서 구경이나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서 구경했어요. 네. 하는데 안 살 수가 없는 분위기야. 15만 원 그랬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 그건 뜯어내겠다는 의도가. 그래서 15만 원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한 4개 낙찰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아마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요? 들을 필요 없는 좀 건가요? 예. 그 자선이나 이런 무슨 이벤트 말인지 같은 경매도 있다 보니까 아. 정식 경매사를 통한 게 아닐 확률. 맞아요. 정식 경매사 네, 없었어요. 그냥 이벤트적으로 자선이나 그냥 좋은 작가 후원이나 좋은 의미에서 하신 걸 수 있지 않나. 제가 저는 이제 손 들어놓고 제발 옆에 막 이렇게 계속 눈치 보는데 아무도 안 들더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대규모의 뭐 K옥션이나 서울옥션 같은 경매는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예쁜 드레스 옷 입고 업하고, 이렇게 들고 하는 하잖아요. 꼭 드레스 입고 가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요? 네. 근데 요새는 흰 장갑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그거는 땅땅땅 앞에 하시는 그분들인가? 경매사분이 이렇게 네. 끼잖아요. 작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흰장갑 끼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그래요? 경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세상이. 어디서요? 어딜까요? 저도 이번에 네. 사실 초대해 네. 주시면서 좀 네. 알게 돼서 자세히 봤는데 아트니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형 경매사들도 있겠지만 요즘엔 국내 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전 세계 3위 되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술 향유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지고 네네네. 그것도 단순히 감상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니즈도 많고요. 근데 보통은 미술품 소장하려고 하면 되게 무조건 비싸고 약간 네.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꼭 그렇지 않게도 접근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막 신인 작가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아트니스란 공간이 흥미로웠던 게 지금 그 첫 번째 경매 시작되어 있거든요. 2월 10일부터 작품은 공개되어 있고 네. 뭐요? 오늘 오전에 지금 응찰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오. 동안 이제 온라인 응찰이 가능한데 네. 테마가 이제 마스터 앤 트렌디라고 해가지고 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블루칩 작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또 검증이 된 작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 미술계에서 활동했었던 이 연을 통해서 계속 좀 좋은 작품 안목 좋게 컬렉팅하셨던 컬렉터들의 소장품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작품들. 그럼 우리가 언제든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네.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원하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 로그인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편말 들면서 네. 응찰하는 것처럼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체크가 가능하실 거고 아. 올라가면 이건 꼭 사야 돼 하면 이제 다시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이렇게 2월 제가 알기로 20일 일주일 딱 진행되고 20일 저녁 7시에 딱 마감된다고 그러네요. 들어가지고 1분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50개가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 시간 기다렸다가 최종 응찰까지 해서 내가 이제 맞춰졌으면 낙찰 받는다. 아니 이 뒤에 있는 그림 이게 저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이고. 근데 예.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등 뒤에 있는 게 나와 있는 작품들이더라고요. 네. 일부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요가원에서 보던 그림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유명한 그림 신 기자님 좀 알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경매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서비스, 네. 이러한 상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아트니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미술품 경매 일종의 뭐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새로 생긴 건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핵심은 어떤 작품을 확보해놓고 이걸 시작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이 있어야 여기 좀 그래도 제대로 작품들 가지고 오는 데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김찬영 도스트님 뒤에 있는 저 작품 요가원 아니고 데미안 허스트. 데미안 호스트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 그림을 데미안이 그렸나? 네, 저 그림이 바로 데미안 허스트예요. 이게 요가원에 붙어 있었으면 청담동 최고급 프라이빗 요가원이거나 약간 그런 그래요. 네, 곳이 아닐까. 요건 어떻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림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 양반은 그렇게 잘 안 그리잖아요.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또 네.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된 거여서 50개만 제작되는 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파나를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파나도 사후에 뭐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혹은 그냥 홍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크기 비교를 위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있으시군요. 근데 네. 살아있는 상황에서 전속 갤러리나 혹은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되는 것들은 작품으로 제작되는 판화들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 측면에서는 그냥 막 홍보 이미지처럼 막 찍혀내는 포스터 이런 거하고는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찍는 방식도 다 판화 기법이 다르게 찍힙니다. 작가가 네. 자기가 좀 선호하고 자기 스타일로 찍을 수 있는 거로 찍는 거여서 조금 마침 가까이서 보셨으면 반짝반짝. 네, 엄청 유리가루 좀 반짝반짝거려요. 뿌렸더라고요. 네, 저기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앤디 워홀도 자기 그 실크 스크린 판화할 때 많이 쓰던 재료인데 다이아몬드요.
네, 이게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다고 하고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것처럼 혼합 재료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펄처럼 네. 더 약간 고급지게 보이게 만들어 준다고 할까요? 하는 제품이 저기 그러면 전세기 이제 50개가 딱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저거는 얼마까지 주실 거예요? 제가 드릴 수는 없긴 해서 여기 아마 그 대표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협의를 근데 시작가가 지금 1,700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하고요. 이게 추정가가 2,000에서 4,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경매 가셨을 때 추정가라고 얘기하는 건 저 시리즈의 동일 재료에 저 정도 사이즈 저런 작품이 경매나 이런 시장에 나왔을 때 평균 보통 그 정도 그 가격이나 뭐 가치를 평가받는다라는 게 추정가라고 보시면 되고 시작가는 이제 그 가격부터 시작해서 응찰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여서 추정가 중에 좀 낮은 추정가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네. 니즈가 좀 많거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높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데미안 허스트는 참고로 3월 20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미술관 개인전 회고전으로서는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이런 이슈 한번 또 있으면은 또 내부 컬렉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 직전에 딱 가격이 아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이슈되기 제일 좋은 타이밍에 지금 아. 소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나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렇습니다. 작품이라서 네. 진짜 나비요? 이게 판화 형태에서는 물론 나비로 제작한 이미지를 다시 판화로서 찍어내는 건데 네. 이제 이거 직접 붙여서 만드는 형태의 작품들인데 그거는 가격대가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억대예요. 네, 억대를 그 사이즈가 되게 크게 제작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저거를 제일 유명한 게 한 5m 넘는 사이즈로 네. 네.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2006년작이 있는데 네. 그건 제 기억에 경매에서 거의 수십억 선에서 거래됐던 아 저거예요? 네, 저 배경에 있는 저거. 저게 찐 나비. 네, 실제 나비 저게 정확한 개체까지는 안 나왔는데 2,700에서 3,000마리 정도 붙여가지고. 우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맞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엄청 네, 많은 있어요. 작가님. 한 평에서 그래요? 보내준 거 아니냐? 어디요? 죄송합니다. 한평이라고 나비 축제하는 아, 데입니다. 실제로 그 필리핀으로 들었는데 나비 그 양식하는 데서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막 말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순환을 표현하기 위해 재료로 썼을 뿐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동물 뭐 먹거나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냐 이러면서 계속 대립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제가 그 작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제가 그 대학생 때 배낭여행 갔을 때 저는 이제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 테이트 모던에서 2012년에 이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전시였고 그 방에 딱 열고 들어가면 나비가 방 안에 막 날아다녀요. 어머. 살아있는 실제 나비가. 날라다녀? 네, 이거 너무 예뻐요. 나비의 약간 정원처럼 응. 나비가 막 날아다녀서 와 하고 처음에 보다가 땅바닥이랑 이런 테이블 위에 보면 나비 애벌레, 아하. 나비 사체 이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그냥 나비 유충을 때려 넣어놓고 아하. 걔네들이 부화했다가 죽고 부화했다가 아. 죽고를 그 삶의 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전시였던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비 보호 단체가 들고 일어났죠. 이 나비 학대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데미안 허스트가 아니 얘네 밖에서 사는 것보다 이 안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 얘는 특혜받은 애들이야. 라고 논란을 돌파했었죠. 거기 잠자리채 같은 거 못 들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저 전시 때 9,000마리 깔아놨어요. 9,000마리였어요. 그래요? 그 공간 안에? 네. 근데 이제 계속 붙어서 죽고 또 뭐 그렇게 돼서. 저는 이분 왜 다이아몬드 해골 이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네. 그죠? 그거 이번에 한국 들어옵니다. 다이아몬드 해골? 네, 그게 진짜 제일 유명한 마스터피스 중 하나인데 네. 그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번에 그 전시가 사이언스 리미티드라고 데미안 허스트 작품을 자기 통해서 관리하는 재단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관리하고 소장되어 있는 형태여서 저는 재작년에 그 독일 그 MUCA라고 미넨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이 같은 재단 전시 이루어질 때 봤는데 그때도 그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볼 기회 진짜 흔치 않거든요. 가끔 꺼내줄 때만 볼 수 있는 아, 거여가지고 그래요? 한 번쯤 보실만. 근데 그 해골이 진짜 사람 해골이에요? 네, 그 18세기 이제 유럽인 두개골을 경매에서 구매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거의 재료가 8,601개가 사용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걸 두개골에 직접 박으면 부서지다 보니까 그걸 백금으로 틀을 뜬 다음에 치아를 옮겨서 박아버리고 거기에 다시 다이아몬드를 설치해가지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해골을 만든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다이아몬드는 영생을 또 영원함을. 상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메인 테마로 잡는 게 죽음하고 생의 순환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특히나 현대에는 늘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필멸자이기 때문에 죽을 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작품에 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네. 이렇게 딱 그 작가 하면 떠오르는 그 소재들이 있잖아요. 데이미안 허스트는 나비, 뭐 해골, 상어, 상어 이런 게 있으면 곡에 들어간 걸 사야 작품값이 안 빠진다라고 하니까 저 작품에 나비가 경매에 들어가시죠, 들어있네요. 여러분. 제일 대표 여유 있는 시리즈 분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시즌별로 거의 실패한 게 없는 예술가여서 그래요? 영국에선 거의 앤디 워홀급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논란도 많지만 논란만큼이나 네. 살 수 있는 미술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거의 실패가 없을 정도로 늘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가로 유명해가지고 그 중에 나비 시리즈도 제일 좀 인기 많은 시리즈 중 하나. 네. 근데 이 양반은 이걸 자기가 다 붙여요? 아니면 그 조수들한테 야 요건 요렇게 붙이고 동그랗게 오고 흰색 좀 더 다음에 테두리 두르고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사이언스 리미티드라는 이 사람 그 재단이 작품 그 사이언스가 붙어 있는 게 네. 과학하고 예술을 융합시켜서 그럼 삶과 죽음이나 철학적인 새로운 시대 예술을 보여준다. 우리 네. 시대 예술은 뭐 꼭 물감 바르고 돌 깎고 이런 것만 예술 아니다. 이런 걸 오히려 얘기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 개념 안에서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자기 작업실 팩토리에서 공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사람도 거의 유사해가지고 요즘 하는 건 아예 AI 기술 적용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런 것들도 이제 조수들 시켜서 이제 설치도 하고 아예 이제 그 포름 알데히드라고 박제하는 작품은 그 박제 전문가들하고 네, 네, 네. 또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박제할 때 도대체 왜 반 갈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안 갈랐거든요. 네. 근데 안 갈랐는데 막 노이즈 마케팅 되니까 이 사람은 그걸 되게 잘 이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게 동물학대야? 그럼 더 제대로 보여줄게 하고 글라인딩 해버리면 이제 내부가 보이면 죽음이라는 게 훨씬 더 직설적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이는 작품이 저희는 상어의 겉면을 보고 있잖아요. 네. 저 상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상어 몸이 반 반쪽이 갈려서 날려 있어요? 안에가 보여요. 참고로 요 시리즈까지는 안 갈랐습니다. 저거까지는 아니에요? 처음 보여준 요거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 죽음이 제목 엄청 긴데요. 예. 그냥 상어라고 치면 나오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건 처음에 그 타이거 샤크 한 마리를 그대로 박제해 놨었던 건데 이슈가 있었던 게 91년작인데 저게 부패되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그때 안 됐어가지고 2006년에 허스트가 갈아줬거든요. 소장자 요청으로 새 상어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소장자한테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내용물이 다 바뀐 건데 최초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오갔는데 네. 최근에 뭐 맨날 얘기 나오는 뭐 카텔란이라는 사람 바나나 같은 것처럼 현대 예술에서 중요한 건 물질 자체가 아니라 개념과 철학이다 해가지고 뭐 말빨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방어를 되게 잘. 주로 말로 하네요. 거기 서대문 근데- 자연사 박물관 느낌인데. 요즘 예술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언어적인 측면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있어서.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건 시각 결과물도 좋습니다. 저 나비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뭐지 싶은데 가까이서 또 실물로 보시다 보면 좀 스테인레 글래스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죽음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미지인데 막상 만다라 문양 폭발하는 것처럼 되게 생명력 있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 때문에 팔리는 미술에 있어서는 네, 뭐 차세대 앤디 워홀 이렇게 불리는. 자 일단 데미안 호스트 네.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국내 사이트니까 아트니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네. 우리나라 작가 작품에 또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작가 작품들이 또 지금 있을까요? 등 뒤에 마침 또 두 점 가지고 네, 와주셔가지고 네. 큰 작품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요거. 네 이배 작가님 작품 지금 와 있고 입에 네네 이건 이제 UV 오프셋 프린트 판화 방식 이용해가지고 250개 또 한정판 에디션. 이건 무조건 사면 2배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입에. 이배 작가님은 전 순간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요즘 가격가치 상승에 대해 알고 계신가 했는데 데리고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름으로. 근데 진짜로 요즘 가치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입에 작가. 네, 근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아마 자료 사진도 있긴 할 텐데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위성 전시라고 해가지고 메인 전시장 밖에 비엔날레 이벤트를 위해서 진행되는 전시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전을 하시면서 네. 이제 숯을 이용하는 뭐 한국의 동양에서 온 추상 예술가.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프랑스에서 계속 또 활동하고 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서구권에서 워낙 좀 이슈되는 예술가이기도 해가지고
네, 계속 주목받고 이슈되고 있죠. 실제로 저도 가격 지표 얼마 전에 봤었는데 2010년, 11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막 몇 배가 확 뛰어버린 작가. 그러니까 숫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수치로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치로. 숫처럼 그리는 거예요? 수술 재료로 사용합니다. 아, 수칠 재료로? 네,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 시기별로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1990년대가 좀 초기작으로 분류되는데 그때는 숯을 이제 자르고 캔버스에 붙인 다음에 사포로 갈고 닦는 형태로 실제 숯을 붙이는 걸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태우고 나온 가루 이용해서 그걸 물감처럼 처음엔 좀 붙이는 형태를 하시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붓질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밀레니엄 시대 이후 2010년대부터 좀 많이 하시는 좀 제일 근래 시리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건 한국을 대표하는 재료가 먹이다 보니까 그 숯에다가 물 이제 개가지고 먹처럼 만든 다음에 특이한 게 그렇다고 서예처럼 막 그린다기보다는 서예적인 감각은 있는데 제가 좀 서양화 붓을 이용해가지고 그리는 형태여가지고 약간 동서양 경계선에 있는 되게 오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저게 한 번에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한 획으로 보통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한 획 하시고 끊어서 하시는 형태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 그 일필휘지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한 번의 획을 그 힘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그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 추상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약간 공격적인 게 많거든요. 우리 이름 익숙한 사람이 뭐 잭슨 폴록 이런 사람 뭐 물감 뿌려버리거나 페인트 팍 이거 하는 그렇죠. 사람. 오히려 그 당시 프랑스권에서도 조르주 마띠웨 해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물감 뿌리고 막 이런 분들 막 있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이배 작가님 같은 경우엔 거의 수양에 가까운 느낌으로 약간 동양 철학적인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단색화라고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그 계보에 있어서 차세대 예술가 이렇게 좀 많이 차세대 거장 이렇게 네네네네. 소개되는 저 예술가. 작품은 제목이 뭐예요? 제 달집 태우기라고 소개되는데요. 이게 프랑스어 제목으로 따로 있긴 한데 그 달집 태우기라고요? 네, 아마 르 맹션 드라 루마 그 루나 그 마지막에 이제 번의 의미로 그 프랑스어로 불인가 있을 거여서 그게 직역하면 이제 달집 태우기라는 그 예전에 우리 정월 대보름에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쥐불놀이 해놓고 같은 거요? 네 쥐불놀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태우면서 이제 뭐 그 해 행운을 비는 그 풍속에서 따온 건데 이 작가님 집안이 그 농민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농사 짓고 과수원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좀 자연의 문화라고 할까요? 고즈넉한 문화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예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건 자연의 재료로서 시작을 해서 수양하듯이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고 저게 단색화 예술가 분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단색화 작가들은 그 수양의 개념이라고 네. 할까요? 이 김한기 화백 점화해서 점 배개하거나 박서보 화백 묘법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하거나 밀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형태인데 데미안 허스트는 YBA 해가지고 저쪽의 핵심은 센세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맥시멀리즘이어가지고 되게 화려하고 정신없고 짜릿한 느낌이라면 저쪽은 완전 비워내고 오히려 막 정신없을 때 좀 사색하는 느낌의 네. 이런 매력을 좀 주죠. 오늘 우리 저 이배 작가는 관심 없어요, 우리 신 기자님은? 관심이 많죠. 좀, 너무 갖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게 왜 달집 태우기인지 빨리 얘기해봐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제목보다는 그 이배 작가 특유의 저 실물로 보시면 그 느낌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작가마다 도상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저거를 이렇게 꽉 채운 그 도상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꽉 네. 채우는 붓으로 형태도 왔다 있죠.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저런 거.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집 태우기라는 그 제목 자체도 물론 구체적으로 왜 거기서 제목이 유래했는가 하는 작가님이 만약 인터뷰하신다면 정확하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작가님은 본인이 살아온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영감이 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거다 보니까 추상의 특성은 예를 들어 저게 누군가한테는 그 달집 태우기 할 때 불꽃이 뭐 흘러가는 그 네. 불의 형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나무 가지의 형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보통 오해하시는 게 추상이 되게 난해하고 무제 이런 제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술 진짜 말하기 나름이네. 지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과거 그림에 구체적 이미지가 있고 제목도 구체적일 때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추상이 등장한 이후에는 감상의 공을 감상자에게 던져준 장르이기 때문에 그 달집 태우기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전경 풍경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연상 이미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느낌 왔어요. 왜 달집 태우기인지. 그래요? 이거 보셔야 돼. 이건 그러니까 참 이 미술 모르는 분들은 네. 등 뒤에 있었고 안 보여요. 아니 그럼 뭐 왜냐 네, 저게 뭐 선이 뭐 때문에 달집 태우기 그런 얘기 자꾸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딱 보면 아 달집 태우기구나. 다른 제목은 지을 수가 없겠구나는 느낌 빡 옵니다. 불꽃이 흘러다니는 것 같기도 아. 하고. 그 안에 제가 남아 있었나 보군요. 아 그걸 못 보셨네 아. 최 부장님. 댓글에 달집 태울 때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태워야 된다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숯을 계속 태우고 네. 하다 보면 나온 재료를 네. 하는 거다 보니까 달집 태우기도 그 불 태워가지고 소멸시켜가지고 또 행운을 비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네.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까지 해석을 해주시고. 네네. 근데 이런 그 의미 부여는 이때 작가님이 1차적으로 하긴 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해석을 네. 덧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명확한 의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영감에서 출발해서 제작됐다라는 건 분명 있으실 그렇지, 건데 그렇지. 그 추상의 장르의 특성은 대신 그걸 좀 더 자유도를 감상자에게 넘겨주는 장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우환님으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우한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이우환 작가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아니, 네. 아마 여러모로 익숙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우환 네. 작가는 알지. 네. 진짜. 저만 하러 우뚝 서신 분 아니에요? 네. 네, 이번에도 저만 하루 우뚝 이주문 십조 작은 점이네. 아 저게 작품이었어요. 저게 쉼표네요, 쉼표. 저 작품이 이우환 작가 작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받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던. 그분. 그러네 참 생각해 보니까. 네. 직접 사지 않았습니다. 예. 네. 요거는 우리 신 작가님은 신 작가님이래. 신 기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우환. 점 시리즈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근데 이게 점으로부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도 판화인데 이건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만들어진 판화에서 동판 이제 긁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판화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250개 에디션이 있는데 이게 앞서 사실 이배 작가님 건 조연화랑이라고 한국의 전속 갤러리에서 이제 인증해서 발행되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우한 작가님 이번에 나온 판화 같은 경우에도 250개만 있는 리미티드인데 이건 일본의 나오시마 이우한 미술가 네, 후쿠타카 재단이라고 그 재단에서 또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술관 측에서 나온 한정판 인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250개면 예. 넘버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232번이었는데 어디 가서 딱 구경했는데 걔가 232번이야. 그럴 순 없죠.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그럼 있을 수 없죠.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그럼 이제 그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어떻게 소장이 흘러왔는지 그 그거지. 인증서 여기 지금 아트니스는 구매하시면 아마 그 기존에 소장하신 분을 통해서 소장 이력하고 저 작품에 대한 인증서까지 아마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시장에 동일한 게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피 터지는 싸움. 역사를 접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이거는 진짜 특히 이우원 작가 작품은 중요한 게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철학이 정말 위대하긴 하지만 왜? 우리 누구나 저만 하는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굉장히 위작이 많은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이우환 작가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식 재단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있는 작품을 이제 구매하면 이거는 좀 믿을 수 있는. 좀 믿을 수가 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네. 250개만 있는 거, 250개만 있는 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앞번호가 좋아요? 판화는 보통은 앞번호를 선호하시는 게 맞긴 하고요. 네. 그게 과거에는 사실 수작업으로 판화하는 형태가 보통 다 작품들이었다 보니까 그게 번호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에 찍고 계속 그 판을 찍다 보면 개수는 정해 놓더라도 뒤로 갈수록 예를 들어 판의 손상이든 뒤틀림이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그래요? 때문에라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네. 참고로 요즘에는 뭐 실크 스크린이든 특히 뭐 UV 프린트 같은 형태든 드라이 포인트든 수작업 형태로 접근이 되더라도 판화 공정이 예전보다 훨씬 디테일해져 가지고 물론 앞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여전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차이는 사실 뭐 거의 인간 육안에선 네네네네. 못 느끼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우환 선생님은 1936년생이세요. 예. 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가요? 네. 점으로 우뚝 선 사람 2명 있잖아요. 누구죠? 이우원 화백과 인호 아가씨? 에이너 아가씨. 그 얘기 난할 줄 알았다. 네, 최 부장님도 이제 순간 기대했다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 하면 그 생각 딱 나죠. 아 그래요? 전 다른 예술가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김한기 화백인가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두 분이 좀 맞는 분이고 저랑 최 부장님은 이렇게 맞습니다. 아이고야 하여튼
이완 화백 1936년생.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제 응? 몇 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아이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열심히 진짜 작품 활동하시는 그런 작가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된다. 아. 우리나라에도. 저는 이우화 화백님의 만수무강을 정말 비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작가, 그러니까 거장이 되신 분들의 작품은 사후의 값이 많이 뛰어요? 일반론적으로 아, 뛰죠. 마음 아프다. 예. 되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이 공급이 끊기니까. 공급이 네. 끊기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오르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작가가 180만 원으로 나와 있는 판화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유한 뭐 대형 뭐 원화 작품 같은 것들은 보통 수억 원대의 거래가 되는데 네네네. 뭐 나는 나의 서재 같은데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아. 특히나 이유화는 오히려 사실 일본 예술 쪽에서 유명하셔가지고 예. 모노하라고 비워내는 예술의 미학으로 단색화는 약간 숭고하게 장인 정신으로 노동하는 이미지가 더 메인 핵심이라면 저쪽은 진짜 거의 사색하다가 점 하나 찍고 돌 하나 올려놓고 이런 거로 이 맥시멀리즘 시대에 머리를 비워내는 형태의 예술을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네네. 우리도 찍을 수야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찍는다고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거의 요 작품 하나 드리면 집안의 우환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었던가요, 최 부장님?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우린 아시잖아요. 네, 네. 믿음의 영역으로 네, 그럼요. 자, 이렇게 네. 미술품을 뭐 이제 요런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저 신진 작가들의 정말 아주 그 톡톡 튀는 작품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작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이제 아트니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좀 근데 저 진짜 해주셨고. 실무적인 궁금증이 뭐죠? 제가 이걸 이렇게 작품 가격이 써 있고 내가 원하는 이제 응찰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됐어. 그러면 제가 뭐 2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2천만 원 2천만 원 넘으면 하이닉스 팔아야지.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낙찰가하고 최종 구매가의 차이가 사실 존재하거든요. 낙찰가는 그게 그 경매장에서 딱 그 가격에 판매됐다라는 기록에 해당하는 거고 네. 거기에 보통 경매사 따라 수수료가 좀 다르게 붙는데 평균이 보통 국내는 15, 18% 정도 선이고 해외가 25, 25% 선인데 아니 1억짜리 사면 2,500을 내야 돼요? 더? 그쵸. 이게 근데 아트니스는 지금 제가 알기로 10%? 11% 네. 정도인 네.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를 뭐 어딘가에서 샀다. 근데 거기가 15%다 하면은 그게 1,500을 더. 네, 수수료 15%에다가 이게 작품에 대한 부가세는 안 붙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붙게 돼 있어가지고 10% 또 붙거든요. 1,650만 원 1억짜리 내야 돼요. 샀으면 예산은 1억 1,650. 1,650이 있어야지 그걸 최종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여서 1억 가지고 갔다 안 되면 철회한다고 해도 보통 위약금 생겨서 낙찰 받은 순간에 그럼 또 잘- 삼성전자도 또 팔아야지. 다시 팔고 이제 나머지 아니 근데 국내 생존 작가들한테는 그 뭐 세금 없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생존 작가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 네. 이제 국내 이제 생존 작가더라도 6천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 작가 중에 이제 고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비 처리가 되는 형태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래요? 제 직업은 사실 딜러는 아니고 네네네. 아니, 뭐 학술 이번- 쪽이어서 맞아. 그게 아마 1억까지는 경비 처리 90%일 거고 1억 이후부터는 나옵니다. 80%로 아마 해가지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 아마 그래서 6천만 원 넘는 건 3.3% 네네네. 부가세 맞아요.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수수료를 생각해야 되고 이 지금 아트니스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싼 수준이긴 하네요. 11%라고 그렇죠, 하면. 새로 생긴 사이트다 보니까 아마 조금 공격적인 공격적인 마케팅?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여기도 나중에 할 장사 것 잘 되면 또 같습니다. 올릴 거야. 네, 그렇죠. 예, 그 전에 빨리 잘 돼야겠죠. 뭐. 근데 가서 보시면은 갤러리가 이미 150군데가 입점이 돼 있고 그 작가도 1,500명의 작품이 작품이 많네요. 8,000개 이상이어가지고 그냥 막 수집한 이런 게 아니라 음. 현재 그 1차 시장에 활동 중인 곳하고 컨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보실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에 자꾸 협찬이라고 물어보시는데 광고입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아트니스 네. 아니 근데 보세요. 그림이 이 보는 재미가 있네요. 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있어서. 그림 구경 좀 하시다가 나오세요. 괜히 뭐 그리고 또 본다고 바로 사지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보면 이제 사고 싶은 게 나오는 것이지. 네. 그림 구경하시고 예 그리고 뭐 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그 댓글들 좀 보시면서 악플 하나 달고. 네. 작품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 의견도 주고받을 아, 수 있는. 그래요? 요 작품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는 예쁜데 이거 사도 괜찮나요? 막 그럼 저건 별로고 저거 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주고 저는 받으시면서 2,500 썼습니다. 아, 님은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아유, 근데 미술품에 진짜 관심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네. 젊은 분들이 특히 아주 비싼 것까지는 좀 힘들어도 이렇게 좀 월급 좀 모아서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꼭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네. 좋은 내 진짜 좋은 그림 하나 이렇게 집안 어디엔가 걸려 있으면 뭐 좀 의미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약간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예. 개인적으로도 투자보다는 향유의 목적으로 맞아요. 사셨을 때 예. 훨씬 좀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꼭 사서 내가 이거 2배, 3배 먹어야지. 이거는 일회용 아이고. 주식 사시고 네. 입에 예. 입에. 그냥 사서 네. 정말 즐기다 나중에 또 다른 작품이 또 관심 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많이 봤다 싶을 때 그때는 뭐 팔 수도 내놓고, 있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미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통로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아,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뭐죠? 돼요? 관계자 계시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싶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경매사도 그 경매사의 품격을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 대충 내가 그린 거 이거 내주세요 한다고 아, 다 막 알겠어. 올려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닐 거여가지고 그건 들켰네. 아니지. 예. 잘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아마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죠. 그런 거 하실 때는 꼭 우리 도슨트님 끼고 하시라고. 예, 그래야 말로 잘 구슬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확실히 진짜 미술 쪽 관련해서는 이제 뭘 여쭤봐도 제가 네. 불안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김찬영 도슨트님 정말 네. 모르는 게 없으시고. 네. 자,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어디 설에 가세요? 네, 설에 본가 잠깐 본가 갔다 가시고. 왔고, 그 네. 미술관 근무를 계속 또 해야 돼서 네네. 당일 외에는 미술관에 있을 거예요. 아, 네. 설에도 계속 열어요, 미술관들이? 네, 설 당일도 미술관은 여는데 아. 제가 안내하는 그 도슨트 안내 서비스가 당일에는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 외에는 네 근무할 거. 사촌형이 김현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김현우 목소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김현우 씨랑? 올 때마다 계속 누군가 한 명씩 악동 뮤지션 아니었어요? 이찬영 네, 아니었어요? 이찬영님 이 지난번에 아니, 얘기하셨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김현우야. 누구 김현우요? 그 왜 노래 잘하신 분 가수. 있잖아요, 김현우. 김연우. 김연우. 그 연우 고음하는 김연우. 김연우.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그거. 목소리도 똑같아. 예,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시죠? 아니요, 못합니다. 노래 잘해. 분명히 노래 잘합니다. 아니요. 네. 김현우로 갑니다. 네. 자, 우리 김찬영 도슨트님 고생 많으셨고 본가 잘 다녀오시고 또 다음에 미술 관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기자님도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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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 부장님 네, 설 네. 인사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셔야죠. 원샷 주나요? 여러분, 2026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네. 이번 설에 가족들 만나시면 네. 구독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께 또 추천하는 방법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혼자 보면 아깝죠. 그럼요. 네. 자, 우리 신 기자님도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설 지나고 이제 라이브로는 찾아뵙는데 설 기간에도 저희가 또 준비해놓은 컨텐츠들이 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매일 오전 11시쯤 보시면 뭐 맞습니다. 11시에. 업로드가 네.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매일매일 가능하면 올릴 테니까 그거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설 지나서 라이브로는 설 지나서 오전 11시 목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